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는 시간 절대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강하게 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싸게 살 주식과 싸구려 주식 구분할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같은 주제 하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 알려주시고요. 또 투자 팁이 있다면 함께 전해주세요. 네, 올 초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대해서 호재,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좀 이슈가 발생이 돼서 호재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공포를 주는 거. 그죠? 어제 급락하는 경우들 많았잖아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구간. 그죠? 이런 구간에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좀 기준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수익 병행 잘 했다가 폭락 나올 때, 남들 망설일 때 어떤 기준의 잣대를 딱 들이댄 다음에 매수를 한 게 오늘 같은 경우 또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저는 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뭔지, 그 다음에 싸게 거래되는 주식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지금 구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동조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좋은 기업이냐 여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포나 호재가 발생이 됐었을 때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합리적이냐, 그죠? 내가 유리한 가격이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LG화학이 저는 또 큰 메시지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14만 원대에서 4만 원에 폭락을 기다렸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 3천 원이라는 자리와 9만 7천 원 자리를 추천을 드렸던 거잖아요. 뭐 LG 다 폭락을 피한 다음에 그 자리가 왔었을 때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LG화학 보면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는 조정이 나온 거하고, 그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62만 원이 그냥 매수하면 수익인데요. 지금 벌써 한 15% 수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언택트가 폭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구간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있겠죠, 뒤늦게.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종목마다 내가 그 기업이 싸다 비싸다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지금 같은 시장을 여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2만 원 매수한 다음에 노는 거예요. 뭐 시장에서 뭐 관련된 공포가 나오든 말든. 왜냐하면 83만 원에 매수 안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62만 원이라는 자리가, LG화학이 62만 원이라는 자리가 왜 매수해도 되느냐,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거품이 제거됐다고 하는데 왜 정석투자가 83만 원에 사지 말고 62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2달 넘게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2달 넘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이런 시장이 15% 수익 나면 이거 훌륭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LG화학만 이런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30% 수익 이런 식으로 났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적정한 가격이 얼마가 적정하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관련된 스케줄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27일 날 이제 상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에너지 솔루션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도, 그죠?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게 개인 투자 물량은 전체 물량 가운데 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대체제를 LG화학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그거를 83만 원대는 기대 수익이 적으니까 매수를 못 하는 거고, 기관 투자가들도. 대신 이제 62만 원이라는 자리는 기관 투자가들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 왜냐면 저 자리가 배터리 손익이 돌아섰던 자리거든요. 배터리에서 지금 1조로 돌아섰는데, 그죠? 손익으로 돌아섰으면 SK 하이닉스를 97,000원대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었을 때가 낸드가 흑자 전환됐었을 때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이게 싸냐 비싸냐. 낸드가 흑자 전환됐는데 적자대 밸류에서 거래되면 사면 되는 거죠. 이런 건 여유롭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뭐 조정이 나오든 상승장이 나오든.
이런 전략으로 종목들 하나하나씩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950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30% 반등이 나오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후장에 또 밀리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 또 다시 뭐 3,100에 돌파, 뭐 3,100선까지 가게 되면 이것도 최근에 이제 저점 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음봉과 양봉보다는 이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들의 위치가 어떠한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78,1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좀 쉽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리에서 공교롭게 밀리기 시작을 하죠. 이 자리가 이제 88,000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실전에서는 저희가 68,800원에 가지고 있었다가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87,000원이었어요. 실전에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실제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수익 경영이 되면 먹잇감 또 찾아나서는 거예요. 폭락하는 주식들. IT도 있고 그 다음에 언택트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가 341,500원이다. 그러면 이평선이 크게 무너졌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저점이 붕괴가 돼서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럼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 시도를 짧게 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택트 관련돼서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기대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먼저 고려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41만원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사지 마시고 40만원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계속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했던 자리가 34만원에서 36만원.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34만 8천원. 이때까지는 제가 거품이 빠져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자리가 왔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단기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충족됩니다. 단기 반등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되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안타를 쳐야 될까? 이런 전략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추세 전환이 되려면 네이버를 괴롭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네이버를 괴롭히는 구조적인 문제 또는 카카오를 무너뜨리는 주종이 나오는 구조적 문제.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뭐 싱가포르나 이런 쪽 진행하는 데서 뭐 암호화폐 사업이라든지 플랫폼의 영역을 뭐 NFT나 이런 쪽 확장시키는 모멘텀 플레이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NFT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에 태클이 발생이 되면서 조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건드는 겁니까? 거품, 즉 이슈에 의한 올라간 상승을 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내가 짧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1,000원. 얼마나 행복합니까? 13만 원에 매도한 거 지금 벌써 3만 원 아끼잖아요. 얼마나 해피해요. 지금 1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과연 사도 될 것이냐. 그죠?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되느냐 안 사도 되느냐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과연 카카오를 지금 가격에 사야 될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카카오가 지나왔던 발자취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뭐 2019년도에 카톡을 통해서 계속 적자가 났었단 말이에요. 뭐 계속 무료로만 이용을 했었고. 근데 그게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거기 위에 이제 광고 붙잖아요. 그 광고비로서 흑자가 전환됐고, 그 다음에 자회사에 상장시키면서 값가치를 높였잖아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걸어왔었던 이 성장했던 이런 구간 속에서 발생했던 이제 어떤 밸류, 시장에서 정해준 이 밸류, 인지해준 이 밸류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해보면 카카오에 대한 좀 기대 수익률을 내가 얼마 정도 노리고서 접근할 수 있겠느냐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보면은 기대 수익률은 아마 카카오가 이제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네이버는 제한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주. 카카오 게임주가 74,900원까지 엄청난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NC소프트도 61만 1,000원까지 최근 들어서 뭐 75만 원 넘어갔던 자리에서 급락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을 핫하게 했던 뭐 퍼러비스라든지 위메이든지 뭐 이런 주식들 보면은 최근에 주식들이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NFT나 대체불가 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메타라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이끌었던 뭐 페이스북이죠. 이제 메타. 요거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작년도 말처럼 불거질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영역으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가격 라인 정도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에서 좀 정해줄 수 있는 이런 밸류에 대한 소화하는 기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아마 다음 주에 어떤 밸류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나올 거라 보이고 있고, 이게 다음 주 13일인지 목요일이 정도 되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언택트 관련된 주식이나 게임주와 관련된 주식이 특정한 가격대 수렴되는 위치까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차분히 기다리시는 전략이 현명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앵커님? 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뭐 언택트와 관련된 의견들은 이 정도까지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하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종목 차별화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 퍼시파크하고 이제 호텔신라 그때 제시해드렸던 그 기준가 전략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